제가 고소장을 낸 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휴대폰을 보니까 엄마한테서 부재중이 3통 있었어요. 오빠한테서도 2통. 저는 그냥 가방에 폰을 넣고 걸었어요. 할 말을 아직 정리 못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이유를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제가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14년 동안요. 제가 22살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아버지 회사에서 방학 동안 잠깐 일을 도왔어요. 격리 업무를 보조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장부를 보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 장부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거래처 이름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항목들이었어요. 저는 회계를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웃으시면서 내가 알 것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물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집에서도 아닌 회사 사무실에서요. 직원들이 다 있는데요.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쫓겨나듯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그 일을 없던 것처럼 하셨어요.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고 학비도 아버지한테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본 게 진짜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제가 36이 됐고 회계사로 일한 지도 꽤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버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나온 게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가공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법인 자금 사적 유용. 규모가 10수년에 걸쳐 있었어요. 국세청이 고발 조치를 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어요. 문제는 거기서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당시 방학 동안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있고 장부에 접근했다는 게 남아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저도 참고인으로 불려갔어요. 수사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당시 이상한 점을 인지했냐고. 저는 그 순간 14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사무실에서 쫓겨나던 그 장면이요. 저는 수사관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요. 봤던 것, 물어봤던 것,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이후로 제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까지 전부요. 참고인 진술서에 다 적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오늘 검찰에서 조사받았어요. 아버지 회사 일로. 엄마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실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오빠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아버지를 팔아먹었냐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혼자 모른 척하며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다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다음 날 고소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 입장에서 따로요. 아버지 회사 가공거래의 거래 상대방 중에 제 명의가 도용된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거래처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14년 전부터요. 저를 내쫓으면서 제 이름을 쓴 거예요. 고소장을 내고 나서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길게 쓰지 않았어요. 내 명의가 도용됐고 그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아버지 회사 수사에 나는 피해자로 등록된 상태라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우셨어요. 내가 왜 이러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고. 저는 엄마 우시는 거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는 14년 동안 내가 본 걸 못 본 척했어요. 근데 내 이름까지 쓴 건 다른 문제예요. 엄마가 한동안 우시다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재판은 길었어요. 아버지는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혐의로 기소됐어요. 제 고소건은 명예도용이 명확하게 입증됐어요. 아버지 측 변호인이 딸과의 관계를 선처 사유로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고소한 사건에서 그 관계를 선처 근거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부과 판결을 받으셨어요. 검찰 수사 쪽에서는 추징금도 나왔어요. 가족들이랑 지금도 어색해요. 오빠는 반년 가까이 연락을 안 하다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 지내냐고 짧게요. 저도 짧게 답했어요. 응, 잘 지내.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가끔 전화하세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세요. 저도 안 꺼내요. 날씨 얘기, 밤 얘기, 그런 것들만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연락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안 하세요. 억울한 게 있었어요. 오래된 거요. 왜 나만 몰랐냐는 것도, 왜 내 이름을 썼냐는 것도. 근데 그거 다 들고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요. 고소장 낸 건 아버지를 망하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